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NRB, NRB라는 모듈러 건축 기업의 공모주입니다. 최근에 800대 1? 네, 이 엄청난 수요 예측 경쟁률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.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, 분석글이나 기업 자료, 재무 데이터 같은 것들 보면서요. 이 숫자가 정말 뭘 의미하는지,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800대 1이라는 숫자가 워낙 강렬해서요. 근데 이것만 봐서는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NRB라는 기업, 본질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. 수요 예측 결과 세부 내용, 또 아주 중요한 재무 상태까지 좀 꼼꼼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NRB, 어떤 회사인가요? 딱 들어오는 비전이 건설을 공장에서 찍어내자? 이거 아주 강렬한데요. 그러니까 건설 선홍 자체를 제조업처럼 만들겠다 이런 포부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. 주요 사업을 보니까 이동형 건축물, 그 RB라고 하죠. 필요하면 쉽게 옮겨서 설치하는 거, 그거랑 모듈러 구조체, 그리고 순환형 주택, 이것도 있네요. 재사용률이 90%나 되는 특허공법이라고 하던데요. 네, 그게 또 특징이죠. 성과도 보니까 국내 최초로 22층짜리 모듈러 아파트를 실제로 지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디어 레지던스나 이동형 학교 같은 실적도 이미 있고요. 네, 그런 레퍼런스가 있죠. 기술력도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층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갖고 있고 설계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다 되는 그 원스톱 서비스. 이게 강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게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목표는 OSC, 그러니까 탈현장 건설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다. 이렇게 얘기하던데 확실히 그림은 되게 미래지향적이네요. 바로 그 원스톱 고층 기술도 핵심인데요.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기술력이 아직은 대규모 수익으로 확실하게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. 잠시 후에 재무 파트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이랑 현재 재무 상태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랄까? 그런 게 보이거든요. 이게 이번 분석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기술은 있는데 아직 돈으로 확 이어지진 않았다. 네, 그렇죠. 그 간극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수요 예측 결과예요. 800대 1. 겉으로 보기엔 대성공이죠. 근데 신청 분량의 93.2%?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특정 가격 21,000원. 여기에 그냥 다 몰려 있어요. 이게 과연 가격을 잘 찾아낸 건가?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. 더 주목해야 할 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요. 이게 고작 0.77%예요. 정말 낮죠. 0.77%요? 거의 없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사실상 기관들이 상장만 하면 바로 팔겠다. 이런 속내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커요.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다들 확신한다?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중요한 단서입니다, 이게. 겉보기 경쟁률만 보고 판단할 게 전혀 아니었군요. 기관들은 그냥 단기 차익만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런 말씀이시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. 그러면 회사의 진짜 체력,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어떤지 더 궁금해지는데요. 과거 성장세는 정말 대단했잖아요. 2021년에 매출 72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18억 원까지 뛰었으니까요. 폭발적이었죠. 네, 과거 성장세는 인상적이었습니다. 근데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달라요. 작년 2024년 성장률은 2.5%, 확 꺾였죠. 그러더니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9.1%나 줄었어요. 역성장한 거죠. 성장 엔진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걸까요? 수익성도 좀 비슷하게 안 좋은 흐름입니다. 2023년에 23.6%나 됐던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에는 4.7%로 뚝 떨어졌어요. 그러면서 결국 순손실을 기록했고요. 마이너스 8.0%. 순손실까지? 네. 근데 더 걱정되는 건 안정성 부분인데요. 유동 비율이라고 있죠. 이게 21.1%예요. 업종 평균이 한 150%가 넘거든요. 151.7%? 이걸 쉽게 말하면 회사가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00원 있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1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.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이 심할 수 있다는 신호죠.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. 그렇죠. 게다가 부채 비율도 257%로 꽤 높고요. 이자 보상 배율은 0.3배. 이건 회사가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
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그널들입니다. 그렇군요. 종합해보면 투자 관점에서 단기적인 수급이랑 중장기적인 가치를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네요. 단기적으로 보면 공모 물량 자체가 전체 주식의 20%밖에 안 되고 기존 주주들 보호예수 물량이 거의 70%, 68.7% 가까이 되니까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적잖아요. 네, 유통 물량이 적죠. 그래서 상장 초반에는 이런 수급 요인 때문에 주가가 반짝 오를 가능성,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. 소위 말하는 수급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. 네,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신중해야 해요.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고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. 여기에 건설업 자체가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라는 변동성까지 고려해야 하고요.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 확실하게 좀 개선되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. 오늘 NRB 공모주의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. 800대 1이라는 아주 화려한 숫자 뒤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네요. 건설의 제조업화라는 비전 자체는 분명 매력적인데 현재 재무 상태를 보면 우리한테 좀 신중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기관들의 엄청나게 낮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하고 좀 불안정한 재무 지표들,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시장에 열기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사이에 꽤 큰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모든 공모주가 다 따상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. 숫자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건설업의 혁신을 꿈꾸는 이 NRB가 지금 겪고 있는 재무적인 어려움을 딛고 진짜 성장 궤도에 다시 오르려면요. 가장 필요한 딱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뭘까요? 뭐 예를 들면 아주 획기적인 기술적 돌파구일까요? 아니면 정말 큰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서 실적을 확 개선하는 걸까요? 그것도 아니면 거시경제 환경이 좀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